동력 글밭 4월 30일 월요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어제인 29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세 번째 중심 기둥과 거기에 달린 네 번째인 마지막 항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셋,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정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사항,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완성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린 핵과 이동 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였던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와대에서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넌 여러 말들이 그렇습니다.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요. 나아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할 것이라고요.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함으로써 비핵화의 진정성을 전 세계에 그대로 보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야말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확고하고 강합니다. 미국이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대화해 보면 내가 남이나 태평양으로 핵을 쏠 사람이 아니란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 미국입니다.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핵보유국인 북한의 입장은 너무도 뜻밖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완전한 비핵화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비핵화의 요구는 상식으로 볼 때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긴 말들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에 쏠리는 관심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에게 있어 한반도의 평화가 무엇보다 꼭 필요하니까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새벽은 어느덧 아침을 달리네요. 고맙습니다.